전 국민 평균 소득 1억 원 시대를 꿈꾸는 10만 달러 사나이 권세호입니다. 저는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기술 경영학 박사로서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자 미래 인사이트를 공유하러 온 미래학자입니다. 우리 인류를 덮치고 있는 거대한 파도와 이에 맞서는 승리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용천사라는 절에는 인기 많은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스님의 본명은 세널인데요. 세널 스님은 키가 60cm로 노란색 성복을 입고 태블릿 PC를 들고 있습니다. 로봇 스님이죠. 세널 스님은 불경을 외울 수 있고요. 세널 스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불자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사랑은 스스로 완전히 만족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강박관념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시고요. 아내의 성격이 나쁜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조언도 해주신다고 해요. 고성들의 방대한 설법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자들의 고민과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상담할 때보다 부담이 적어서 찾는 신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로봇 스님이 큰 인기를 끌자 용천사 선도 스님이 주요 IT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된 3세대 로봇 스님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로봇,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3D 프린트, 드론, 가상현실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 있는 행사인데요. 2021년 CES에 참여한 2천여 개 업체 가운데 사물 인터넷 센서 관련 업체가 653건, AR 관련 545건, 로봇 산업 관련 265건으로 AI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제품이 출시된 후 전체 미국 시민 25%까지 확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76년에 발명된 전화는 35년, 1897년에 시작된 라디오는 31년, 1926년에 선보인 TV는 26년, 그리고 1975년 시작된 PC는 16년 걸렸고요. 1987년 나온 휴대전화는 13년, 그리고 1991년 시작된 월드 와이드 웹은 7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스님도 로봇 스님에게 할 일을 뺏기는 상황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할 때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로 드는 것이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의 오류는 이 노동 총량이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한 점인데요. 즉 기계가 노동을 대체를 하면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라진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고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AI 시대에도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요? 2012년 14만 명을 고용하던 코닥사는 스타트업 인스타그램에 의해 파산 위기에 몰렸고 전 세계에서 6만 명을 고용하던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파산하였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와 구글의 위협으로 한때 전 세계에서 62만 명을 고용하던 GM은 지금은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하이패스 기술을 도입하여 통행료 징수 직원들이 해고되었는데 해고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복직을 하였으나 청소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실업은 저학력 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이들은 심각한 실업과 불평등에 시달릴 것이며 높은 학위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술적 실업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책은 무엇인가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싱귤레리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싱귤레리티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를 상징하는 용어로 인공지능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적 가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즉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기술적 특이점을 의미하는데요. 인류의 일자리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면 인류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자산조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이 충분한가? 평균 소득의 50%? 최저 생계비 수준? 아니면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30%? 또 1인당 GNP의 25%? 과연 어느 수준이 기본소득으로 충분할까요?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수단인데요. 갈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플랫폼 경제로 인한 고용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하는 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이 실업자의 행복 추구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므로 실업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고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어간다면 사람들의 이 구매력도 점점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의 경우 기계가 일을 대체하므로 생산성의 감소 없이 공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구매력이 점차 감소해 수요가 감소함으로 결국 가격은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나 많은 실업자의 증가와 구매력 감소로 경기 위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구매력과 유효 수요 창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로봇의 부상 저자 마틴 포드도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소비자의 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제를 지지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의 연구기금 배당금 제도는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이 주민들의 공유 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1982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석유 등 천연자원 판매 수익금을 연구기금에 적립하고 기금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에 얻은 이익을 1년 이상 거주한 알래스카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1984년 연간 332달러를 배당했고 2015년에는 2072달러, 한화 약 275만 원을 배당했으며 지금도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요? 정세를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가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를 주장했는데요. 로봇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므로 로봇에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징수하자는 의견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입니다. 빌 게이츠가 2017년 IT 전문지 쿼처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기본소득제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봇세 도입이 로봇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로봇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로봇세를 걷지 않는 국가로 공장시설을 옮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적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다가오는 시대적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이 재하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는데 누가 호화주택에 살고 누가 단칸방에 살 것인가요?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 없이 기본소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최상위층과 나머지 사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이 중단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 인간의 꿈은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업을 능가하는 싱귤레리티 시대가 온다면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등장시키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노동의 종말 싱귤레리티가 달려온다로 하겠습니다. Caught up in my